네, 여러분 7주차 2차 수업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영상에서 4번까지 했죠. 그래서 제3장 문장의 첨삭 부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전반적으로 문장을 쓸 때 우리가 많이 하는 실수들 위주로 몇 개 좀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 좀 예시 위주로 나와 있는 파트라서 한 11번까지 문항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일단 제 기획상은 한 72페이지까지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는 73페이지부터는 제가 글쓰기와 자기표현 파트 3 그래서 나중에 기말 직전에 그 부분은 다시 좀 나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요 파트, 요 장 이 부분 이제 제3장 문장의 첨삭 부분 위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이어서 5번부터 계속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렇게 답이 먼저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5번에 답은 4번이니까 4번을 제외하고는 수정이 필요하다는 뜻이겠죠. 5번에 4번 먼저 볼게요. 육체적인 노동으로 생활을 영위하던 원시사회에서는 여가와 노동이 분화되지 않은 상태로 있었다. 저는 사실은 좋은 문장, 나쁜 문장의 기준을 굉장히 단순하게 정해요. 그냥 한 번에 무슨 말, 읽고 무슨 말인지 파악이 된다. 라고 하면 잘된 문장인 거야. 그래서 저는 이것도 육체적 노동으로 생활을 영위하던 원시사회에서는 여가와 노동이 분화되지 않은 상태로 있었다. 무슨 말인지 알겠구나. 라고 하는 게 명백하게 직관적으로 딱 파악이 되잖아요. 그래서 4번은 맞는 문장. 그럼 나머지는 한 번에 읽고 무슨 말인지 모호하거나 이렇게 좀 마치 브레이크 걸리듯이 중간에 거슬린다는 의미겠지? 그러면 1번부터 어떤 걸 수정해야 될지 한번 볼게요. 5번에 1번. 양반들이 사회 속의 풍류를 드러냄으로써 서민들은 자유분방한 정신을 표현하였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 뭐뭐 함으로써가 되려면 앞에 걸 그렇게 함으로써 뒤에 영향을 줘야 돼요. 그래서 이 양반들이 생활 속의 풍류를 드러냄으로써 뭐 서민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뭔가 이렇게 어떻게 했다라는 내용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양반들은 생활 속의 풍류를 드러냈고 근데 반대로 서민들은 자유분방한 정신을 표현했다라고 해서 얘는 앞에 있는 거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상반되는 개념과 내용을 얘기를 한 거겠죠. 그래서 양반들의 생활 속 풍류를 드러냈다면 서민들은 자유분방한 정신을 표현하였다. 이렇게 좀 더 상반되는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2번. 일반적으로 지식인들은 그들의 지적 활동의 자유가 침해될 때 기존 질서를 반발하는 경향이 있었다. 질서를이 아니라 질서를 반발해? 그렇지. 질서를이 되려면 이게 목적어가 돼야 되는데 질서를 반발하는 게 아니라 누가 질서에 반발해야죠. 요것도 딱 봐도 일반적으로 지식인들은 그들의 지적활동의 자유가 침해될 때 기존 질서에 반발하는 경향이 있었다. 지식인들은 침해될 때 기존 질서에 반발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렇게 고쳐야죠. 3번. 세대 간의 갈등은 신세대에 대한 가정교육의 부재와 부모들의 경쟁 욕구가 강하여 생겨난다. 부모들이 경쟁 욕구가 강하여? 자, 세대 간의 갈등은 신세대에 대한 가정교육의 부재와 부모들이 경쟁 욕구가 강하여 생겨난다. 부모들이라고 하려면 부모들이 무엇을 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부모들이 무엇을 한 게 아니라 부모들의 경쟁 욕구 자체가 핵심인 거죠. 세대 간의 갈등은 신세대에 대한 가정교육의 부재와 그리고 이게 문장이 연결이 돼야 된다 그랬는데 우리 아까 문장의 어떤 그 앞부분에서 성분의 구성이라고 해야 되나 자격이 같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거야. 가정교육의 부재, 부모들의 경쟁욕구 이렇게 해서 구성을 맞춰줘야죠. 이게 핵심입니다. 이 문장 진짜 많이 나오네요. 이런 실수. 여러분 이제 요런 그 구성이라든가 자격 불일치에 대한 문제는 정말 이제 눈 감고도 맞히겠죠. 왜냐하면 자격 불일치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세대 간의 가정교육의 부재, 부모들의 경쟁 욕구.
그렇지. 가정교육의 부재와 부모들의 경쟁 욕구가 강하게 생겨난다라고 해야지 앞뒤 맥락이 연결이 잘 정리가 되겠죠. 자, 요거는 이제는 여러분 앞으로 안 나와도 다 맞출 것 같지만 아마 또 우리 책에서 나올 것 같기는 해요. 반복적으로 훈련하면서 이제 이렇게 성분불일치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이제 절대 실수 안 할 만큼 훈련을 하면 되겠죠. 5번 4번은 맞는 거였으니까. 그는 한국 부모들의 자녀 양육 태도는 권위주의적인 지시통제형이 지배적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이거는 요 밑줄이 되게 긴 거 보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것 중에 여러분 이렇게 밑줄 긴 거 처음 봤죠? 그러니까 이게 다 틀렸다는 거네. 그는 이게 어떤 게 인용하는 건지 인용구에 대한 인용 표시가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는 한국 부모들이 자녀 양육 태도는 권위주의적인 지시통제형이 지배적이다 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니까 그가 무엇을 주장하였는지 안에 담긴 내용을 이런 내용을 주장하였다라고 했는데 그의 말을 그대로 인용한 거죠. 직접 인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쌍따옴표라고 하죠. 쌍따옴표를 통해서 직접 인용 부분 구절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요거는 근데 여러분 다 이 따옴표의 사용, 작은 따옴표는 강조, 쌍따옴표는 직접 인용, 뭐 이런 것들은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것도 이렇게 고쳐줬습니다. 점점 하다 보니까 여러분 감이 잡히고 진짜 딱히 제가 수업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다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죠? 6번. 자, 6번도 답은 4번이다 라고 먼저 되어 있으니까 정답 먼저 볼게요. 4번. 컴퓨터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정보화 사회에 제대로 적용할 수 없을 것이다. 컴퓨터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정보화 사회에 제대로 적용할 수 없을 것이다. 말 되죠? 자, 그러면 3번은 그러니까 4번이죠. 4번은 맞는 거니까 넘어가고 1번부터 다시 볼게요. 1번. 급속한 사회에 따라 전 인류를 생태 위기에 당면하였다. 요거는 너무 쉽다. 이거는 전 인류를 생태 위기에 당면했다. 읽히지도 않는다. 자, 그래서 급속한 산업화에 따라 전 인류가 생태 위기에 당면하였다. 그렇죠. 인류가 생태 위기에 당면하였다. 이 문장이 맞죠. 2번. 나는 방학 동안에 적당한 운동과 읽고 싶었던 책을 요거 또 나왔네. 그래서 성분일치가 되는지 아닌지도 나왔네. 나는 방학 동안에 적당한 운동과 읽고 싶었던 책을 읽었다. 적당한 운동을 하고 그러니까 운동은 하는 거지 운동은 읽는 게 아니죠. 만약에 적당한 운동을 읽고 싶은 책을 읽었다라고 하면은 적당한 운동도 읽는 거고 읽고 싶었던 책도 읽는 게 돼요. 읽었다라고 하면 서술어가 두 개를 다 받아야 돼요. 자, 근데 이번에 나는 방학 동안에 적당한 운동과 운동은 읽는 게 아니죠. 적당한 운동을 하고 읽고 싶었던 책을 읽었다. 운동을 하고 읽고 싶었던 책을 읽었다. 이렇게 돼야죠. 자, 그럼 3번. 대학 축구팀에서 활약하고 있는 그는 축구선수 치고 공이래. 죄송해요. 대학 축구팀에서 활약하고 있는 그는 축구선수 치고 공을 꽤 잘 차는 편이다. 그는, 대학 축구팀에서 활약하고 있는데 축구선수니까 공을 잘 차는 게 당연하잖아.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이야? 쓸데없는 수식어가 붙은 거죠. 그래서 얘는 아예 이걸 빼줘버렸네. 그냥 통으로. 대학 축구팀에서 활약하고 있는 그는 공을 꽤 잘 차는 편이다. 대학 축구팀에서 활약하고 있는 그는 축구 선수치고는이 아니라 그래서 이거 축구 선수라는 얘기 앞에 있으니까 공을 잘 찬 축구 선수가 공 잘 차는 건 당연하니까 이건 불필요한 그런 과잉된 서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장을 더 명료하고 분명하게 해주기 위해서 빼줬죠. 그 다음 5번. 등산을 시작한 후 그는 자기 일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으며 건강에도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자,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건강에도 이게 자, 여러분이 아까 제가 중복된 서술, 과도하게 장황해지는 서술, 나는 그렇게 판단했다고 사료했던 것이다. 그냥 판단했다 하면 되는데 이렇게 과도하게 뒤에가 길어지는 문장들 주의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런 경우입니다. 등산을 시작한 후 그는 자기 일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으며 건강에도 변화를 건강 자체가 변화를 가져온 게 아니라 건강이 변한 거니까. 건강에도 변화를 가져온 게니까 그래서 이 사람의 그른이 나오니까 그의 건강에 변화가 생긴 거니까. 등산을 시작한 후 그는 자기 일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건강에도 변화가 생겼다. 그의 건강에 변화가 생긴 거죠. 그래서 문맥상 이게 더 자연스럽죠. 자, 그래서 지금 6번까지 잘 하고 계십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7번 볼게요. 7번은 또 5번이 맞는 거고 나머지는 좀 틀린 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5번 먼저 볼까요?
7번에 5번. 외환 위기의 여파로 만기가 되어서 돌아오는 어음을 결제하지 못하여 도산하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외환 위기의 여파로 만기가 되어서 돌아오는 어음을 결제하지 못하여 도산하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여파로 뭐 결제하지 못해서 회사들이 도산하는 회사가 늘어난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니까 5번은 맞는 건가 봐요. 자, 그러면 5번 말고 나머지 어떤 게 틀렸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죠. 1번. 국가는 노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회적으로는 경로사상을 국가적 차원에선 실질적인 혜택을 준다. 그러니까 경로사상을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봐봐요. 여러분들 이 문장은 어색한 거 금방 아실 거예요. 국가는 노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회적으로는 경로사상의 혜택을 주는 게 아니죠. 경로사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중요성을 뭐 설파하고 아니면 경로사상을 뭐 널리 알리고 홍보하고 뭐 이런 다양한 표현 상관없겠지만 경로사상을 뭘 어떻게 했는지 여기서는 경로사상을 뭘 어떻게 했는지가 없어. 국가는 노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회적으로는 경로사상을 어떻게 하고 국가적 차원에서는 실질적인 혜택을 준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그대로 쓰면 사회적으로는 경로사상에 혜택을 준다는 말밖에 안 돼. 노인 문제 해결을 위하여 사회적으로는 경로사상을 뭐 적극 홍보하고 아니면 적극 전파하고 아니면 우리 책에서는 경로사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라는 표현을 썼죠. 국가적 차원에서는 실질적인 혜택을 준다. 그래서 혜택은 주는 거고 사상은 알리는 거, 뭐 강조하는 거 이렇게 되죠. 1번 그렇게 고치시면 됩니다. 2번 나는 하늘과 땅을 굽어보아 한 점 양심이 부끄러움이 없기를 다짐하면서 지금까지 평생을 살아왔다. 하늘과 땅을 굽어보아. 여러분 하늘은 굽어보면 안 되죠. 그치? 하늘과 땅을 하늘은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굽어본다는 거는 우리가 좀 더 수직적인 관계에서 아래를 향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붙으려면 하늘을 우러르고 땅을 굽어보아. 그렇지. 하늘을 올려다봐야죠. 우러른다는 것은 우리가 상향성으로 이제 내려보는, 굽어본다는 건 하향성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하늘을 우러르고 땅을 굽어보아 한 점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기를 다짐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 근데 요거는 두 개 같은 지금까지와 평생. 우리가 중복된 의미가 반복되는 문장에 대해서도 앞에 하나 배웠는데 여기서는 두 개가 틀렸네요. 여러분 나중에 제가 기말고사 기간에 기말고사 문제를 낼 때 이렇게 한 문장에서 틀린 게 두 개일 때도 있을 거예요. 나름 뭐 함정까지는 아닌데 그렇지. 우리가 한 문장에서 틀린 게 반드시 한 개 늘 글 쓰는 사람이 하나씩만 의도해서 틀려야지 하는 건 아니잖아. 여러 개가 두 개가 뭐야? 세 개 틀리는 구절도 있고 실제로 글쓰기를 하다 보면 두 개, 세 개 틀리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2번 같은 경우도 유념해 보셔야 돼요. 하늘을 우러르고 땅을 굽어보아 한 점 양심에 부끄러움 없기를 다짐하면서 평생을 지금까지와 평생을이 같으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다. 아니면 평생을 살아왔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2번은 그렇게 수정을 했고 3번 이 세상에 태어나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떻게 사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어떻게니까. 어떻게 사는 것은이 아니라 그렇죠. 어떻게 사는지를 어떻게에 어울리는 표현이 나와야 되니까 아니면 아예 중요한 것은 사는 것을 그냥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태어나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떻게 사는지를 배우는 것이다. 그렇지 사는 것은 아니라 사는지를 배우는 것이다. 라고 고쳐야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겠죠. 자, 그 다음 4번. 대학은 모든 시대와 나라에서 형성된 가장 심오한 진리를 탐구하고 치밀한 과학적 정신을 배양하는 곳이다. 모든 시대와 나라에서 자, 대학은 모든 시대와 나라에서 자, 이랬을 때 모든 시대와 나라에서라고 하면 모든이 받는 게 시대인지 나라인지 확실하지가 않아요. 제가 지난주 영상에서 그런 예시를 들지 않았어? 뭐 예쁜 지은이의 동생 뭐 이랬을 때 예쁜이 받는 게 지은이인지 동생인지 알 수가 없다. 라는 것처럼 뭔가 모든 시대와 나라? 그러면 모든이 시대와 나라야.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문장 안에서 이 글 쓴 사람의 의도가 모든 시대와 모든 나라에 다 걸려있는 정말 시공간적으로 광범위한 개념을 다 얘기하고 싶으면 대학은 모든 시대와 모든 나라에서 형성된 가장 심오한 진리를 탐구하고 치밀한 과학적 정신을 배양하는 것이다. 라고 해야죠. 그러면 모든 시대와 모든 나라에서 라고 해야 말이 되죠. 그랬을 때 모든이 무엇을 받는지 명확하지 않아. 근데 이 글 쓴 사람은 시대와 나라 둘 다 모든이라고 하고 싶은가 봐요. 그럼 둘 다 반복해서 써줘야죠.
자, 그래서 이 수식어가 받는 게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을 때는 정확하게 다시 수식을 맞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7번까지 잘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8번의 정답은 몇 번이지? 5번이네요. 그럼 5번 먼저 볼게요. 사람 사는 사회는 시시각각 변하지만 산과 강이 있는 자연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다. 어색하지 않죠? 사람 사는 사회는 시시각각 변하지만 산과 강이 있는 자연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다. 말이 되네요. 자, 그래서 5번 빼고 나머지가 틀린 거겠죠. 한번 볼게요. 1번 물에 비친 그림자는 손으로 잡을 수 없고 지나가는 바람에도 쉽게 깨트려지는 지극히 얇다. 이거는 문장을 읽자마자 호흡이 너무 어색한데? 물에 비친 그림자는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지나가는 바람에도 쉽게 깨트려지는 지극히, 그러니까 물에 비친 그림자는 어떤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물에 비친 그림자는 뭐뭐한 것이다 라고 해야 문장 호응이 맞죠. 제가 한국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주어 서술어가 호응이 되느냐. 주어를 딱 잡고 서술어를 잡았을 때 중간에 있는 목적어든 수식구절이든 그걸 다 뺀다 하더라도 주어와 서술어가 말이 딱 됐을 때 좀 그러면 맞는 문장이다 라고 언급을 했는데, 물에 비친 그림자는 이게 지금 여기에 이 문장이 주어잖아요. 주어 뭐뭐한 것이다. 물에 비친 그림자는 지극히 얇은 것이다 라고 해야지 이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맞죠. 물에 비친 그림자는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지나가는 바람에도 쉽게 깨트려지는 지극히 얇은 것이다 라고 해야 잘 정리가 됩니다. 2번 이미지의 변화로 현실의 변화를 대체해버리는 거대한 정치공학을 실감케 한다. 뭐가? 이거는 나도 모르겠는데 내가 지금 이미지의 변화로 현실의 변화를 대체해버리는 거대한 정치공학을 실감케 한다. 뭐가? 그래서 여기서 뭐가가 없죠. 그러니까 주어를 삽입해. 무엇은 어떤 프로그램은 아니 어떤 현상은 아니 무엇은 이미지의 변화로 현실의 변화를 대체해버리는 거대한 정치공학을 뭔가 대상 무엇이 이런 것들을 실감케 하는지에 대한 개념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주어를, 근데 이 주어는 정말 쓴 사람만 알겠는데 저는 미루어 짐작해도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 3번 우리는 자유에 대하여 배우지만 누릴 수는 없다. 자, 여러분들이 이걸 막연하게 보면 사실은 우리가 암묵적으로는 알 수 있어요. 자유를 누릴 수는 없다는 뜻이구나 알 수는 있지만 앞에 우리는 자유에 대해 배우지만 자유에 누릴 수는 없다는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에가 뒤에까지 받을 수 없어요. 자유에 대해서 배우지만 자유를 누릴 수는 없다. 그럼 여기에 맞는 표현을, 이거는 과도하게 전반적으로 우리 앞에 내용 중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함부로 빼거나 넣지 말 거. 근데 얘는 함부로 뺀 거지. 자, 그래서 과도하게 얘는 빼버린 거야. 그냥 빼면 안 되는. 그래서 자유에 대해 배우지만 자유를 누릴 수는 없다 라고 해서 이건 자유를 써줘야죠. 자, 그 다음 4번 기성세대는 청소년들의 세계를 상상해주고 그들의 생각에 귀를 기울여줘야 한다. 그럼 이건 문장이에요. 이건 내용이 이상하네. 여러분 상상은 해줄 수 없죠. 상상은 누가 하는 거야? 내가 직접 하는 거잖아. 누가 내 상상을 해줄 수 있는 게 가능해요? 누가 내가 저녁에 잘 때 꾸는 꿈을 꿔주는 게 가능하지 않은 것처럼 상상은 가능하지, 그러니까 누가 해주는 게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는 기성세대는 청소년들의 세계를 상상해주고가 아니라, 그렇지, 청소년들의 세계를, 기성세대니까 세대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청소년들의 세계를 이해해주고 그들의 생각에 귀를 기울여줘야 된다. 이게 맞는 말이죠. 자, 그러면 5번은 맞는다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지금 8번까지 다 했네요. 자, 그 다음 9번. 자, 9번의 정답은 일단 4번입니다. 그럼 4번 먼저 볼게요. 소설은 필연적으로 그 시대의 사고방식, 생활방식, 행동방식 등을 반영한다. 소설은 필연적으로 그 시대에, 맞죠? 사고방식, 생활방식, 행동방식을 반영한다. 반영하죠. 자, 그러면 넘어가고 그 다음에 1번부터 고쳐볼게요. 농촌 지역은 임금 수준의 차이에 있어서도 결정적으로 불리하다? 결정적으로 뭐가 불리해? 자, 농촌 지역은 임금 수준의 차이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임금 수준의, 농촌 지역이 이거 앞에 문맥이 있었나 봐. 농촌 지역은
이것저것 뭔가 뭐 문화적인 혜택도 불리하고 의료 혜택, 의료 서비스 이런 것도 좀 불리하다라고 하는데, 자, 농촌 지역은 임금 수준의 차이에 있어서도 불리하다. 근데 결정적으로가 하려면 이게 뭔가 뭐와 관련돼서 결정적으로인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문맥상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뭐가 결정적으로는 그러니까 불필요한 내용을 과도하게 삽입한 구절이 되겠죠. 그래서 농촌 지역은 임금 수준의 차이에 있어서도 불리하다. 자, 2번. 영상 문화의 올바른 수용과 소비라는 시대 현상에 대한 본질적 접근이다. 이거 앞에 있는 거랑 똑같네. 뭐가? 영상 문화의 올바른 수용과 소비라는 시대에 대한 본질적 접근이다. 무엇이? 뭐 이런 거죠. 요즘에 동영상 강의는, 요즘에 우리 이렇게 동영상으로 강의하고 있잖아요. 동영상 강의는 영상 문화의 올바른 수용과 소비라는 시대 현상에 대한 본질적 접근이다. 뭔가 이렇게 무엇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 본질적 대상이 없이 그냥 문장을 쓰고 있어서 이런 거는 진짜 여러분 주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겠죠. 왜냐면 우리 다른 문장에서는 이 글 쓴 사람이 실수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 수정했잖아. 고쳐주잖아. 근데 주어를 뺀 거는 보통 주어가 빠진 거는 어떻게 수정이 되고 있어요? 주어를 삽입해라 이렇게만 수정하고 있지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못하죠. 정말 글 쓴 사람만 알 수 있는 주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누가 다른 사람의 생각을 과도하게 미루어 짐작하거나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영상 문화를 뭐 올바로서 이게 도대체 무엇인지를 이거는 문장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너무 중요한 거. 그래서 한국 문장에서는 주어가 핵심이다. 우리가 영어를 볼 때는 동사 잡듯이 이제 그러니까 한국 문장에서도 주어가 핵심이다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주어가 중요한데 주어는 감히 빼먹으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요거 꼭 체크하세요. 3번. 이번 주말은 눈이 와서 산에 가지 말자. 눈이 와서 이건 정말 너무 쉽죠. 눈이 와서가 아니라 자 이번 주말은 뭐뭐 해서 뭐뭐 하자라고 해야 되는데 뭐뭐 하니까 의 줄임말이 되어야 되니까 이번 주말은 눈이 오니까 눈이 오니 산에 가지 말자. 가 되어져. 자 5번. 환경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연환경 보존과 공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환경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연환경 보존과 공해를 자, 요것도 아까 얘기했죠. 우리 이제 문장이 가지고 있는 구성성분이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 요 문제는 정말 여러분 다 너무 잘 맞추실 수 있죠. 이거 너무 여러 번 반복했기 때문에 환경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해를 방지하기 위해 그러니까 뒤에 이제 문장과 어울려야 되니까 자연 환경을 보존하고 공해를 방지하고 목적어 서술어 목적어 서술어 이렇게 해서 문장이 연결이 돼야죠.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공해를 방지하고 제가 사실은 여러분이 글을 쓸 때 가장 많이 언급하거나 수정해야 돼요 아니면 이거 주의해야 돼요 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과도하게 조사를 없애거나 줄이려고 하는 뭔가 명사 뒤에 나는 무엇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무엇을 하였다라고 했는데 무엇 이렇게 우리가 한자어 표현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뭔가 이제 공식적으로는 한 단어라도 줄여야 경제적일 필요가 있는 이렇게 이제 이 간판 같은 거는 보통 이게 조사들을 다 빼고 문장을 연결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입상금지 이런 거 사실 그걸 풀었으면 산에 들어가지 마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산에는 들어가지 마세요. 이렇게 풀었어야 되는데 그냥 입상금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과도하게 명사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사를 많이 안 쓰는 경우도 많은데 이것도 한자의 번역투가 만들어낸 반복적인 오류 중에 하나예요. 반드시 한국 문장은 조사를 써야 돼요. 자연환경 보존이 아니라 자연환경을 보존하고자. 근데 자연환경 보존도 무슨 말인지 우리는 알기는 해. 왜냐면 한자어에 익숙해서 하지만 우리가 한글로 쓴다면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공해를 방지해서 라고 해서 모든 조사를 다 제 위치에서 넣어줘야 돼요. 자, 그래서 9번까지 그 다음 10번. 10번은 2번이 정답이래요. 2번 볼까요? 아버님과 어머님께서는 시골집 문 밖에 나와 동굴을 바라보시며 나를 기다리셨다. 동굴을 바라보시며 나를 기다리셨다. 문제 없죠? 자연스럽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동굴을 바라보시며 나와 동구는 걔 이름인가? 자, 그래서 어쨌든 나랑 동생 이름인지 나랑 걔 이름인지 어쨌든 자, 그럼 나와 시골집 문 밖에 나와서 동굴을 바라보시며 나를 기다리셨다. 뭐 이렇게 아니면 동구는 그건가? 동네 입구를 상징하는 건가? 그래서 이게 한자로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저도 명확히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 1번부터 볼게요. 틀린 거.
철수는 오키에게 만년필을 선물하였고 그 보답으로 철수는 성경을 선사하였다. 철수가 오키에게 만년필을 선물하는데 보답으로 철수가 또 줘. 철수만 계속 주고 있어. 그러면 철수는 만년필도 주고 성경도 줘. 그럼 안 되지. 그러니까 보답이니까. 물론 그럴 수 있어. 현실에서는 주는 사람이 계속 줄 수 있는데 그 보답이라고 하니까 오키가 줬겠죠. 자, 그래서 철수는 오키에게 만년필을 선물했고 그 보답으로 오키는 성경을 선사하였다. 여기서 보답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철수가 오키를 좋아해서 오키한테 계속 맨날 줄 수는 있겠지만 그런 보답이 아닌 거죠. 3번. 어린 시절에 할머니와 오랫동안 같이 생활하였는데 이 시기의 경험은 지금의 나를 형성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쳤다. 오랜 동안은 우리가 오타라고 해요. 그러니까 오타라기보다는 이거는 이제 좀 맞춤법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오랜 동안이란 말은 오랜 만에는 있어도 오랜 동안은 없죠. 그래서 어린 시절에 할머니와 오랫동안 오래 시옷을 붙여서 오랫동안 같이 생활하였는데 이 시기의 경험은 지금의 나를 형성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쳤다. 요거는 아마 틀린 학생 별로 없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이런 오류는. 4번. 세계화 시대를 맞아요. 우리가 할 일은 각오를 새로이 할 것이 요구된다.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가 할 일은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다 또다시 요구된다가 반복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세계화 시대를 맞아요. 우리가 할 일은 각오를 새로이 하는 것이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은 여기서 주어가 우리가 할 일은이죠. 그러면 할 일이 뭔가를 요구하면 안 되죠. 할 일은 무엇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세계화 시대를 맞아요. 우리가 할 일은 각오를 새로이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할 일이 요구되면 안 되고 우리가 할 일은 뭐뭐 하는 것이다 라고 문장이 연결이 돼야 됩니다. 4번도 어렵지 않으셨을 겁니다. 5번.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맞게 된 우리는 우리 물건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당부하고 싶다. 이거 당부는 누가 누구에게 당부를 한다 이런 뜻인데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맞게 된 우리는 우리 물건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당부를 하고 싶다면 나는 여러분에게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물건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하고 싶다. 라고 해서 누가 누구한테 당부하는지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런 개념 우리는이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당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맞게 된 우리는 우리 물건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가 됐죠. 잘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이제 11번. 오늘 여기 11번까지만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72페이지까지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11번에 4번 1번입니다. 그러면 1번이 정답이니까 1번 먼저 얼른 보죠. 우리 일상생활의 거의 모든 분야는 컴퓨터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 우리 일상생활의 거의 모든 분야는 컴퓨터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 맞죠. 그래서 그러니까 정말 모든 분야가 아니라 안 그런 분야가 한두 개 있을 수 있으니까 거의 모든 그러니까 대부분의 분야라는 거죠. 근데 전 진짜 100%가 아니라 그래서 거의 모든 분야는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문맥상 어색한 부분이 없죠. 2번. 그녀의 대답은 의외로 너무 쉽게 나왔다는 것에 대해 나는 반감을 느꼈다. 대답은 만약에 대답은이 되고 싶으면 대답이 주어가 돼야 됩니다. 그녀의 대답은 무엇이었다. 이렇게 문장이 되어야죠. 근데 나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반감을 느낀 거니까 대답이 너무 쉽게 나왔다는 것에 대해 나는 반감을 느꼈다. 그녀의 대답은이 주어가 되는 게 아니라 대답이 쉽게 나왔다는 그게 주어죠. 그것에 나는 반감을 느꼈다. 대답 자체가 아니라 대답이 쉽게 나왔다는 것에 반감을 느껴야죠. 대답에 반감을 느낀 게 아니라 그래서 3번 선생님께서 3학년 선배님들께 그 일에 대해 좀 더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더 윗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는 상대 높임 때문에 선배들에게죠. 선생님께서 여기서는 상대적으로 더 높은 개념이 선생님이 있기 때문에 선배님들께라고 하면 안 되고 나한텐 높지만 선생님들이 여기선 주어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3학년 선배에게 그 일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어가 선생님이니까 선생님 기준에서 선배는 높이면 안 돼서 선배에게. 이것도 많이 우리 상대존칭이라든가 상대높임밥도 많이 중고등학교 때 좀 공부를 하셨죠. 그래서 어렵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 다음 4번. 경제학자들의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어진다면? 이런 표현 진짜 많아. 근데 웬만하면 계속되어진다면은 계속된다면.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떤 사동 표현이 되는 게 아니라 진다면 이게 추세가 알아서 계속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만드는 거죠.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심각한 실업 사태가 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심각한 실업 사태가 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게 계속 된다면 이해하시죠? 5번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수업 내용과 동떨어진 엉뚱한 이것도 같은 말이죠. 동떨어진 게 엉뚱한 거지. 이것도 같은 그러니까 유사한 의미의 단어가 반복되고 있지는 않는가에 대한 문제네요.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수업 내용과 동떨어진 질문을 던져 아니면 엉뚱한 질문을 던져 뭐 이렇게 하지만 수업 내용이 들어갔으니까 동떨어진다는 표현이 더 자연스럽겠죠.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수업 내용과 동떨어진 질문을 던져 선생님이 당혹해? 이거 당혹해라고 쓰는 사람이 있을까? 당혹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맞춤법이 잘못 표기된 거죠. 그래서 당혹해는 자체는 그래서 그냥 당혹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거는 맞춤법 표현이고 이거는 같은 언어, 같은 의미의 표현이 중복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중복 표현 고치고 맞춤법 고치면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시험을 기말고사 한 번만 보기는 하지만 그때 이렇게 제가 문장을 그냥 틀린 부분 밑줄 치고 고치세요 라고 하는데 제가 두 군데 한 군데 언급을 안 해놓거든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 문장은 고칠 부분이 두 군데구나 라고 파악하시면 알아서 두 군데로 고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장은 이렇게 두 군데 오류가 있는 문장도 있어요. 자, 여기까지. 글쓰기와 자기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랑 이번주 두 주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한 2주 정도 또 수업 후반기에 진행을 할 겁니다. 원래는 이제 그 고전 읽기하고 글쓰기 자기 표현하고 같은 시간 내에 하도록 우리 전산상 강의 계획서는 돼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냥 여러분 헷갈리기도 하고 저도 뭔가 산만한 듯 하여서 고전 읽기 할 때는 고전 읽기에 집중하고 이렇게 좀 글쓰기 표현, 이렇게 글쓰기 수업을 할 때는 글쓰기만 좀 집중하고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도 덜 헷갈리시고 집중이 더 잘 되지 않을까. 또 제가 과제를 내드릴 때도 여러분들이 과제 수행할 때도 더 좀 유리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난주 이번 주에는 과제가 간단하게 제가 이제 글을 내드리면 여러분들이 그걸 수정하는 형식의 과제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과제는 제가 학생들 글을 받아본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떤 책에서 번역이 되고 좀 복잡하게 설명과 막 이런 이론 위주로 되어 있는 어떤 좀 책, 근데 외국 학자가 쓴 책이기 때문에 번역문이라 생기는 오류들, 복잡한 문장 구조들이 그대로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받아본 다음에 여러분 이번 과제는 문장별로 고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내용을 다시 다 구성하시는 겁니다. 문장을 처음부터 다시 쓰는 거죠. 전체적인 내용만 살아있대. 전반적인 문장 다시 쓰고 10줄에서 15줄 이내로 15줄 넘어가지 않게 구성. 왜냐면 군더더기가 많고 난삽한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문장을 한국어에 맞게끔 핵심적이고 체계적으로 다시 구성해서 전반적으로 원작자가 하는 내용만 전달된다면 크게 문제 없이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지난주랑 과제의 결이 다르죠. 지난주는 제가 문장별로 좀 수정을 해주세요 라고 했다면 이번에는 전반적인 내용을 그냥 다시 구성해서 여러분이 문장부터 표현력까지 다시 여러분의 표현력으로 훈련을 해보시는 겁니다. 아마 제가 올려드린 과제 보시면은 어떻게 하는 건지 충분히 파악이 가능하실 겁니다. 잘 하실 수 있죠?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차시, 2차시 긴 영상 보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이것도 반복적으로 공지해드린 대로 다음 주는 아마 별도의 영상 없이 그냥 과제만으로 시험을 대체할 수 있는 과제만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과제를 제때 잘 제출하시면 그걸로 출석까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도 크게 문제 없으실 겁니다. 과제 작성하다가 언제든지 궁금한 거라든가 아니면 추가적으로 교수님의 의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학생은 저한테 문자나 메일로 연락 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도 일주일 동안 건강하고 편안하게 2주네요. 제가 이제 2주일 정도 있다가 새로운 영상을 올릴 거기 때문에 2주일 동안 평안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만약에 중간고사를 보는 시험이 있다면 안전하게 무엇보다 건강에 유의하면서 시험 잘 치르도록 하세요. 그럼 중간고사 기간 끝나고 나서 새로운 영상을 통해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